고맙습니다. 날씨가요. 예, 너무 춥습니다. 갑자기 이제 봄과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 낙엽 아직 그죠? 예. 가로수를 이렇게 보면요. 낙엽이 물 들기 전에 벌써부터 뭐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요. 아마 첫눈이 먼저 내리지 않겠는가 싶어요.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요. 첫눈이 올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이럴 때는 꼭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꽃게탕이죠. 예. 오늘 저녁 식사하고 계십니까? 예, 식사하셨는지. 오늘은 좀, 예, 얼큰하게 꽃게탕을 좀 끓이시는 게 어떤지요. 예, 거기다 또 애호박을 좀 총총총 썰어 넣으시고요. 좋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 방송만큼은 여러분들과 아주 이제 친숙하게 편안하게 좀 다가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힘들죠. 뭐 요즘 대내외적인 좀 악재가 여러 가지 좀 쏟아지면서요. 예,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사안도 많고요. 좀 힘내십시오. 주식은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뭐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에 예, 뭐 해가 뜬다 이런 얘기 했더니요. 사슴이냐 노루냐 그 얘기를 또 논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고맙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자, 독수리는요. 예,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요. 아주 그 경사가 상당히 높은 산 꼭대기 바위 틈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그 독수리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요. 둥지 만들 때 독수리는 뭐로, 일반 새들은요,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드는데요. 독수리는요,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듭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예. 가시나무를 물어서 오면서 많이 찔리기도 하고 하겠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동물 가죽을 이렇게 덮습니다. 독수리는. 그리고, 이제 그 또, 뽀송뽀송한 어떤 깃털 같은 거, 부드러운 걸 네, 가져다가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깝니다. 독수리는. 그런 다음에 알을 부화시키고요. 거기서 이제 독수리 이제 그 애기들이 태어나겠죠. 새끼를 만드니까요. 독수리 새끼. 어쨌든 태어납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제 그 어미 독수리가 음식을 이렇게 물어다 주면요. 그 새끼 독수리들은 그 음식 먹고 점점 자라겠죠. 그래서 독수리는 어느 정도 자라면요. 그 가죽, 그러니까 가시나무 위에 졌던 그 둥지를 깔고 있던 이 가죽 시트죠. 그죠. 가죽과 포송포송했던 그 부분을요. 딱 걷어쳐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 새끼들을요. 독수리가 날개를 딱 펴서 그 위에다 태우죠. 그리고 독수리는요, 그렇게 막 참새처럼 막 날개짓을 하지 않죠. 그냥 기류를 타고요, 빙빙 돌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독수리 새끼들을요, 딱 떨어뜨립니다. 그럼 독수리 갑자기 새끼들이 뚝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서 어쨌든요, 막 그 날개짓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겠죠. 그래서 죽을 만큼 될 때요, 독수리는 가져다가 다시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받아냅니다. 그리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그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아이들을 그저 이미 부드러운 그 깃털로 감싸고 바닥에 예, 그 짐승의 가죽을 깔아놨던 그거는 이미 치워버렸습니다. 그럼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독수리 새끼는요.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편히 잠을 잘까요? 그렇죠? 아주 간신히 그 가시나무에 발을 딛고요. 이건 자는 게 아니죠. 그죠? 예. 항상 긴장을 하면서 자겠죠. 왜냐면 자야 되잖아요. 그죠? 잠깐 졸다가 잠깐 휘청하면요.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저 군대 생활할 때 그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얼차례. 요즘 저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항상 긴장하고요. 그러면 근육이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좀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우리는 봉황인데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렇게 튼튼하게 단련돼야 되고요. 주식시장만큼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어쩌겠어요. 그죠? 예, 비를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메모지 꼭 준비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부터 쭉 이어가면서요. 오늘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방송 자, 시작합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잠깐 보실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식은요. 어떻게 주식은
주가를 내리는 것이 플러스다라고 그랬죠. 요즘같이 어떤 대내외적 어떤 문제로 인해서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죠. 그죠? 떨어질 때는요, 그렇죠? 주가를 내리는 것이 플러스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가가 내리면 손절치고 오르면 사잖아요. 그게, 자, 상식에 안 맞는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주가를 내리는 것이 플러스다. 그리고 여기다 뭐라 썼어요? 그래서 시고저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심합시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르면 파는 겁니다. 내리면 사는 건데 오르면 그동안 샀고요. 내리면 손절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주식시장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는 상식만 한번 살짝, 그죠? 살짝 되돌린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주식하기 참 편한 거겠죠? 자, 다음 화면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였습니다. 그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7입니다. 그죠? 6의 약수는 6 자신을 제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 2, 3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합은, 그렇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6 다음에 있는 완전수는요, 28입니다. 그래서 28인데, 이 28의 약수는요, 1, 2, 4, 7, 1, 4. 이거 초등학교 우리 옛날 국민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2, 4, 7, 1, 4를 전부 합하면 어떻게 되죠? 28이 됩니다. 그래서 12에서 매매 방식은 그래서 100, 200, 그리고 400, 다음은 총 매수 700이 되고요. 그리고 또 1400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것이 풍류 매매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죠? 이것이 풍류 매매다. 알겠죠? 네, 이것이 풍류 매매다. 자, 그럼 이제 뭔가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4, 7이죠. 그죠? 자, 1, 2, 4, 7, 1, 4라고 그랬습니다. 1, 2, 4, 7, 1, 4인데요. 네, 1, 2, 4, 7, 1, 4. 기억하시죠? 제가 여기다 콤마를 칠까요? 1, 2, 4, 7, 1, 4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좀 언급해 드렸는데요. 아주 어렵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저와 함께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봉이, 자, 2개가 있죠. 그죠? 자, 하나, 그리고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양봉이 되겠고요. 이건 양봉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음봉이 되겠죠. 그죠? 예, 음봉이 되겠죠. 그건 양봉이고 음봉이고요. 그리고요, 이 지점, 양봉과 음봉이 맞닿는 지점을요, 퍼센트로 계산하면 우리가 0%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또 이 친구가 퍼센트가요, 요거는 이제 3%고요.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합시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양봉의 종가 부분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3%가 되겠죠. 플러스. 그러면요. 음봉은 마이너스 3%라고 그랬으니까 0을 기준으로요. 하단 부분, 얘가 뭐죠? 종가입니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3%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볼까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진폭은요. 바로 6%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읽어보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양봉을 제가 일단 반으로 딱 나눴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자, 음봉을요, 또 반으로 딱 나누면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을요, 이렇게 합해주면 이것도 3%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되게 어려운 산수 같아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이거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산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1, 2, 4, 7, 1, 4가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좀 매매할 때 이렇게 하자.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내가 오늘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0을 기준으로 퍼센트가요. 플러스로 시작하면요. 얼마를 사냐면요. 일단은 100만 원을 사는 겁니다. 자, 일단 단위를요. 100만 원이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기억님들 이 색깔이 나오나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자, 그 밑으로 떨어지면요. 색깔 좋은 거 있네요. 이걸 할게요. 자, 다시 쓸게요. 100 하고 이뻐라. 자, 100이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일단은요, 0을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요, 200만 원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내에 있어야죠. 0을 기준으로. 그럼 200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갈 줄 알았더니 또 이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때는 과감 없이 바로 또 400만 원을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이요, 좀 대내적인 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요,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아우 재수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그죠? 기다리다 보면요. 밑에 이 부분에서 그죠? 예, 기다리다 보면 주가가 얼마가 떨어지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은요. 그렇죠. 산 만큼이 되겠죠. 산 만큼은 400에 200에 100이니까 얼마일까요? 그렇죠? 예, 금방 나오죠? 예, 암산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보고 계시면 안 되죠? 자, 700만 원입니다. 산 만큼 400, 500, 600, 700이니까. 그런데요. 자,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주가가요. 더 빠지는 거예요. 밑으로. 아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거기가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산 만큼 다시 보따리를 푸는 거죠. 돈 보따리를. 얼마죠? 자, 산 만큼이니까요. 700, 400, 200, 100이니까. 그렇죠. 예. 1,400만 원, 1,400만 원이 되겠죠? 1,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발견할 수 있죠? 다시 한번요. 여기가 100, 200, 400, 그리고 700, 1,400. 이게 즉 100, 200, 400, 700, 1,40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다 더하면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매매 방식은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건 CB 매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피디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예. 그 CB가 무슨 약자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여기다 그냥 쓸게요. 예. 예.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매수할 때 여기서 시작이니까 여기서 시발점이 되자 그래서 시발 약자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 방송을 오늘 지난 시간에 좀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분이 제 방송은 좀 어르신들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시비 약자를 시발점이다 그런 거니까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시발이라고 안 하고 시비라고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지워놓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에서는 큰일 났네. 전자칠판이 왜 그러죠? 자, 이게 지금 잘 안 지워지네요. 자,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안 되겠어요. 잘 보세요. 호가주문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보시는 호가주문창이 있어요. 호가주문창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팔자 이렇게 얘기죠. 팔자. 여기는 팔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요.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즉 사자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팔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슨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요. 여기는 무슨 색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요. 0%는 어떤 기준이냐면 이게 빨간색, 파란색 가운데요. 어떤 색깔이 하나 있냐면 검정 색깔이 하나 있습니다. 검정. 예, 검정색은 뭘까요? 어제 종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정은요. 어제 종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게 양봉이고 3%고 이게 음봉의 마이너스 3%인데 자, 주가가 0%를 기준으로 올라가다가 이내 밀려버리는데 여기 마이너스 1.5%를 더 밀고 그 밑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5.6%다. 이런. 그러다가 더 떨어져서 8% 떨어졌다. 마이너스. 자, 여기서 막 죽을 맛이죠. 그죠? 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항상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요. 어디서 사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디서 사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주가가요. 3% 내외에서는요. 여러분들 편하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 CB 매매입니다. 1, 2, 4, 7, 1, 4, 100, 200, 400.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죠. 100은 삥, 뭐 따당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그런 표현 하지 말라고 모른다고. 예, 도리지구땡이 뭔지 모른다고 포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요. 이렇게 많은 줄은 좀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배수로 갈게요. 100, 200, 400, 700, 1400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400까지 들어오는데 700부터는 어떻게 사냐면요. 호가 주문창에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5.6%가 지금 밀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사자라고 그랬죠? 예, 사자 부분에 보면요.
물량이 좀 잡히는데요. 2,000주, 4,000주, 6,000주, 3,000주, 7,000주 걸렸는데요. 갑자기 뭐 24,000, 24,500주. 갑자기요. 평균 1,000주씩인데 유독 많이 걸려있는 물량이 딱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부분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큼요? 산 만큼. 아까 보따리 풀자고 그랬죠? 보따리 풀에서 700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요, 더 빠지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아우, 더 빠지더니 요즘 좀 많이 나오죠? 무슨 게이트, 무슨 게이트 참 시끄러운데요. 자, 그렇게 이제 나오고 나니까요, 여기선 더 걱정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호가주문창을 좀 그려놓고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팔자입니다. 팔자. 아유, 내 팔자야. 여기는요, 사자죠. 그죠?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더 빠지게 되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5%가 아니라 7% 마이너스 8%, 10% 빠지더라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자를 가만히 보면요. 평균 주수보다 유독 많이 물량이 걸려있는 그런 호가 주문창 하단에 이렇게 딱 나타나면요. 항상 그 위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위에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요.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성소장의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요, 팔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다음에 사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죠? 예, 유리한 게 뭘까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거의 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뭔가 좀 잘못 착각하고 계신데요. 제 질문은, 자, 일단 여기가 5만 원이고요. 여기가 만 원이라고 좀 가정하자고요. 자, 주식이요? 예. 자, 만 원에 사서 지금 5만 원의 주식이 됐다라고 그러면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돈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그건 당연히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맞죠? 그럼 반대로요. 5만 원에 내 주식을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샀는데요. 주가가 이내 떨어져서요. 12,0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주식 갖고 있어서 망한 거죠. 자, 이럴 때는 돈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죠? 직전 고점보다 많이 싸졌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때 들어가시는 거죠. 요거를 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돈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요, 거의요, 10분 중에 9분은요, 돈 이러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거죠. 돈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대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 개념으로. 이 부분을요, 반대 개념. 오늘은요, 이거 확실히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주식하시는데 편합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거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양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를 또 똑같이 그리면요, 이걸 뭐라고요? 음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축소판이죠? 그렇죠? 호가주문창, 얘는 팔자고요. 얘는 사자와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니까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이 부분이 0%라고 그랬어요. 그죠? 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플러스 1.5%, 여기는 플러스 3% 한 거니까 빠르게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3%라고 그랬고요. 얘는 마이너스 3%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요, 반대로요. 주가가요, 내가 200을 여기 내가 100만 원을 사고요. 여기 200을 샀는데요. 주가가 바로 이내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매도하는 겁니다. 저하고 약속 지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잘 쓸게요. 오르면 어떻게 하자? 오르면 팔고, 그리고요, 내리면 어떻게 하자? 예, 사자, 이렇게 썼습니다. 글씨 잘 쓰죠? 예, 그래요. 누가 그래? 글씨 잘 쓰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했대요. 그럼 공부 못한 녀석이 하는 얘기죠. 아무래도 글씨 잘 쓰는데 공부 못 했겠어요? 자, 여기 보실게요. 예, 잘 보세요. 100 사고 200 사는데 이내 주가 가면요. 더 사시는 거 아니라고요. 오르면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를 치고 올라가면요. 우선 매도를 자꾸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00 사고 200 사고 여기를 얼마 산다고 그랬죠? 400 사서 밑으로 이내 더 밀려서 이제 보따리 해서 이거 이제 700 이렇게 샀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다시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그 다음 날 100, 또 200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췄다고 한번 가정을 할까요? 플러스 1.5와 마이너스 1.5, 이 3%라고 그러죠. 이 권역 내에서 그냥 움직였다라고 그러면 그냥 홀딩이에요. 그 다음날 또 사고 100, 200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할 매수, 모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면 주가는요, 오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주가가 떨어지면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다 호가 중물창을 다시 한번 그려놓을 거예요. 똑같은 거죠. 자, 다시 한번요, 가장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해요. 호가 주문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제가 팔자라고 그랬죠. 그죠? 팔자. 아까 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사자는요, 물량이 크게 걸려있는 물량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요, 팔자는 뭐냐면요. 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면 딱 보면요. 언제냐면요. 딱 1.5%가 되는 거죠. 어떻게? 플러스. 내가 매수를 했는데요. 플러스 1.5%가 주가가 쭉,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시가 기준이에요. 시가 기준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팔자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이게 3,000주, 2,000주, 4,000주, 3,000주 막 걸려있는데요. 갑자기 32,000주 이렇게 걸려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위에도 뭐 4,000주, 5,000주, 6,000주 걸렸는데 특히 물량이 하나 더 걸려있으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아래 부분에다가 자, 기다리고 있다가요.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요. 이 부분에서 그냥 시장가 해서요. 예, 시장가, 이쪽이겠죠. 그죠? 시장가 그냥 매도해서요. 물량을 처분하시면 돼요. 이때는 또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얼마를 가지고 하든 수장님 나는 그 정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걸요. 100, 200, 400 하지 마시고요.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시든가요. 그것도 없는데 그럼 만 원, 2만 원 하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자, 이거를요. 무슨 매매? CB 매매라고 그랬습니다. CB 매매라고 그랬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잘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요, 주가는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죠? 뭐예요? 아래 부분에 사서요, 항상, 그죠? 위에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게 꿈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들인데요. 바로 그들이 누군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귀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귀신 없습니다. 자, 귀신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 부분을요,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주가는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고, 그렇죠? 항상 이런 부분인데, 자, 우리가요, 차트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이제 중학교 한 3학년제 수학 문제에 나오는 건데요. 자, 차트를 보면요, 딱 세 가지 유형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요, 갑자기 주가 그냥 옆으로 횡보하죠. 예, 이런 거 많이 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주가가 그냥 바로 인해 올라갑니다. 그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에요. 그냥 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 그죠? 오르는 건 얘기 안 하죠. 떨어지는 걸 가격 조정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횡보하는 건 1번은요,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통용돼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얘를 시소를 태워볼까요? 시소를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냐면요, 이렇게 태우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태울 거예요?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태우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태웁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자, 이렇게 태웁니다. 자,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요. 자, A라는 종목이고요. B라는 종목이고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어렵죠? A, B 하니까 어렵습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자, 종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사라고요? 100.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삥 이런다고 그랬어요. 자, 학교 가야죠. 그죠? 예, 100만 원, 100만 원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내가 이 두 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종목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됐어요? 110만 원 됐어요. 어머, 고마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됐어요? 90만 원이 된 겁니다. 90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해요? 예, 나와야죠. 그죠? 나와야죠. 예,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죠? 손절이 아니라 이 부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0만 원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원래 얼마 산 거예요? 300만 원 산 거죠? 예, 300만 원 산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가격은 29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290만 원, 즉 300만 원 샀던 게요, 주가가 다시 오릅니다. 그죠? 주가는 어떻게 내리고 오르고 반복하기 때문에 올랐으면요, 그만큼 수익은 더 크겠죠. 예. 300만 원에 지금요, 예, 이 수평,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샀을 때와
수익은 훨씬 커지겠죠. 밑에서 싸게 샀으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300만 원이니까 330 하지 말고 340 가정해서 일단 내가 매도를 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이 B라는 종목이 있어요. 주가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100만 원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봤던 이 시소놀이에, 그죠? 하단과 상단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의 퍼센트를 보니까요. 이건 플러스 1.5%가 되더라. 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요. 여기에 0을 기준으로요. 하단 부분에 진폭을 봤더니요. 이게 마이너스 1.5%라는 거죠. 합이 3%. 그래서 우리는요. 주가가, 자, 시작점으로 해서 주가가요. 3%가 오르면 우리가 동적 변동성, 그래서 2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거죠. 호가 주문창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500만 명은요. 호가 주문창을 보면서 이게 2분간 거래 정지돼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요.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7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매매하실 때 내가 여윳돈이 2천만 원 있다 그러면 이 좋은겨? 그러고 훅 들어가 버리죠. 그게 큰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무식하고 무식한 게 무식한 건 용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식한 거지. 아셨죠? 자,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시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시비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7이라는 숫자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7. 자, 불교에서는요. 자, 108번뇌라는 거 있습니다. 108번뇌 아시죠? 그죠? 자, 108번뇌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8번뇌가 뭔지. 자, 인간에게요. 육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육관이 있는데요. 육관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제 소리죠. 그죠? 그리고 이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구자니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냄새고요. 이건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건 몸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작용에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가 육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잊어먹으면요. 큰일 나는 거죠. 저는요. 어느 순간 이 108번뇌를 보면서 정말 내가 주식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꼭 설명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훅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이제 그 아는 동생이 있어요. 예, 서연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아는 언니가 보니까 서연이가요. 예, 30평 살다가 100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언니는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예,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가요? 음봉으로 가는 겁니다. 아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겉으로는 언니, 그래, 동생아 축하해.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건데요. 주식시장에서. 그죠? 여러분들 어디 봅니까? 지금 이데일리 TV를 수요일 날 7시 제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리모컨을 쿡쿡쿡 누른대요. 대개가. 그랬다가 딱 봐서 보면요. 어디 종목 좋은 거 없나 하고 이제 종목 사냥하러 다니신대요. 딱 보니까 이데일리온 탁 틀었더니요. 어떤 애가 나오더니 막 얘기하는데 이 자식 재밌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 별명이 여의도의 이 자식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재밌다는 거죠. 예. 그래요. 참 힘들어요. 자, 그래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대전에서 무료 강연을 한다고 그랬죠. 선착순 10명. 이따가 끝나고요. 끝나기 전에 하단에 광고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느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뉴스나 이런 신문 지상에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그건 이미 시작부터 틀린 거다. 고래가와 긴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TV를 안 봤으면 당신을 어떻게 만났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분 또 오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자,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자기 혼자 주식을 사면 괜찮은데요. 동서천함 다 얘기했어요. 그냥 같이 망하자 이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냄새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거의 어떤 테마주 형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야, 그런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있죠. 그죠? 야, 냄새가 난대. 종목에 무슨 냄새가 나요. 이 주식 종목에 냄새가 난대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모니터를 보면서 밑에서 후후 부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좀 미친 거죠. 그죠? 그리고 차트한테 너 왜 안 가냐고 차트를 보고 막 얘기를 해요. 그건 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모니터가 얘기합니까? 가끔 우리나라 사람 특이한 게 외국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TV를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걔한테 막 욕해요. 삿대질하면서.
그럼 걔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몰라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감정이 풍부한 나라인가요? 어쨌든요. 아시겠죠? 냄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여튼 어떻게 듣든 어떻게 보든 그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냄새를 맡든 간에 이게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육관의 마지막에 이제 몸체체 감각인데요. 이건 여러분 놀랍게도요. 100%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이건 타고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요. 이 느낌을 보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지금 108번의 육관을 보면서요. 어떤 산에 이제 조용히 있는 어떤 이제 암자의 이제 그 스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이 그죠?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새소리 들리고 그죠? 보는 거 좋죠. 그죠? 그 스님을 가끔 생각을 하시면요. 이분들은 어떨까? 어떤 소리를 듣던 어떤 걸 보던 누가 어떤 말을 하던 그렇죠? 어떤 냄새를 맡던 항상 온유하고 평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항상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6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주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요. 그렇죠. 자, 하나 더 얘기하면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신랑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여보, 나 한 달간 외국 출장 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아내가 막 갑자기 막 음붕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난 당신 없으면 하루에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나는 지내라고 심심해서 라고 하더니 화장실 가서 이내 바로 이제 양봉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씩 웃는 겁니다. 그죠?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요. 이렇게 육관에 의해서 항상요. 어떻게 나와요? 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좋지도 싫지도 않은 우리가 불호불락이라고 그래요. 이 평등의 3가지 인식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곧 3 곱하기 6은요. 바로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18가지의 번뇌가 된다 이거죠.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거잖아요. 주식에서. 그죠? 양봉, 음봉, 아니면 횡보. 지금 앞서 말씀드리던 바로 12매매하고 같습니다. 주가는요,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좋죠. 그죠? 주식 사서. 그죠? 그리고 떨어지면 기분 나쁘겠죠? 횡보하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가장 무서운 거는 바로 이 권역인데요. 예,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탐과 불탐이 있어요. 욕심을 부릴 것이냐, 부리지 않을 것이냐는 거예요. 왜 욕심을 부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30 초반, 30도 안 된 애한테 김정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김정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30 된 애한테. 그 얘기한 걸 믿고 막 추종하고 막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항상 탐과 불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욕심은 화를 부르는 거예요. 화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마음가짐 잘 하시고요. 내가 육관을 다스리면요,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탐과 불탐이 있어서 지금 18가지, 18에 2를 곱하면요, 바로 3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주식에서도 우리가 늘 보는 거죠.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거잖아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왜 과거를 자꾸 물어봐요? 그렇죠? 왜 꼭 부부싸움 할 때 막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막 들춰내고 말이죠. 뭐 10년 전, 9년 전에 그냥 머리도 좋아요. 그죠? 우리 아줌마 특히 여성분들 말이죠. 그 잊어먹으세요. 머리도 좋아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죠? 수시 많아서 그래요. 자, 이거 보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중요하죠. 그리고 미래는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금당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그다음에 내생이 있대요. 그래서 주식도요. 똑같은 거죠. 자, 그리자면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항상. 그죠? 주가가 전생이 있을 거고요. 현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미래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는 전생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현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는 어디 있어요? 거의 다가 100이면 100. 자, 현재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거예요. 산 정상에서 지금 야호 하고 있는 거죠.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요. 주식에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40선을 그려드렸잖아요. 종가 삼각에 40선을 놓고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현재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종가 삼각 40을 그려놓은 거란 말이죠. 아시죠? 그 지난 시간 강의만 잘 들었어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뭘 잘못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꼭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능은 이미 태어나면서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3, 7, 1, 4, 2, 8, 5, 6입니다. 이 숫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거를 퍼센트로 계산하신다면 3%, 7%, 14%, 28%, 56%, 57의 1을 빼준 가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놀라운 거 108번네. 자, 3, 7, 1, 4, 2, 8, 5, 6을 더해주면 놀라운 10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 7, 1, 4, 2, 8, 5, 6, 108의 비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그 베일을 벗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를 좀 잠깐 볼까요? 제가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드리냐면요, 여기 종가삼각 지난 시간에 40선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종가삼각, 그렇죠, 이동평균선 세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요, 뭘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108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108을 하나 더 넣으셔서 같이 보면은 어머 세상에 이러는 거죠. 알겠죠? 그러시는 겁니다. 꼭 그러십시오. 아셨죠? 예, 그래요. 역시 성수상 방송은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입니다. 좀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는 녹색 선이요, 이게 108, 그렇죠. 종가 삼각 이평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예, 가끔 저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첫인상이 참 날카롭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드러운 사람인데 저를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선과 108선 종가 삼각을 놓고 보면요, 내가 매매할 때 참 편안해지더라. 뭐라고요? 지지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108, 그렇죠. 종가 삼각 요거 세팅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난 VOD, 이데일리 TV 대가들의 투자입법 매주 수요일 날 방송한 거 있어요. 그 지난 시간 거를 방송을 들으시면요, 이거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아셨죠? 오늘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얘 뭐야 하고 오늘 지금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거기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수 7입니다. 왜 7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예. 하나, 둘, 셋.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거를, 자, 그렇죠? 이게 궁, 이게 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궁화.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요? 꽃이 피었으니 다 이렇게 했죠. 그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궁화. 이거는 숫자로 1, 2, 3이 되겠죠. 그죠? 숫자로 확인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1, 2, 3, 4, 5, 6, 7. 그래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건 완성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 꽃이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꽃이 피면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꽃이 피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반대로 매수를 하시는 아주 특이한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확인하고 수급 보고 무슨 얼어죽을 수급을 여기서 보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 확인하고요. 이게 정말 모종이 무궁화인지 확인하고 딱, 그죠? 꽃이 피기 전에 몽우리가 졌을 때 기다렸다가 꽃이 피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왜 꽃이 폈는데 들어갑니까?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죠? 방송에서 꽃 판다 이런 얘기하죠.
그전에 이델리 TV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전에 이제 모 경제 TV에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꽃 판다고. 그게 이 얘기입니다. 꽃이 다 펴져 있는 양봉을 좋다고 추천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린 게 바로 종가상각 40을 열어드린 거예요. 그 위에서 보세요.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꽃은 어디 있어요? 몽우리는 40선 밑에 여기 무궁화가 있어. 그러면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면 파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참 쉽죠? 이런 부분을요. 하나하나 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7입니다. 최초 공영방송 M방송국. 예능 진짜 아시죠? 그죠? 여기까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최초 M방송국 예능 진짜 XX.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출연자 얘기할게요. 김수로, 서경석, 유수영, 손진영, 샘 해밀턴, 그 다음에 장혁, 박형식. 이렇게 7명이 출연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예능 프로그램 보면요. 진행자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3명씩 둬야 사람들이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볼 때요. 편안한 감을 느낀대요. 아니면 2명 내지 5명이 더하면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앵커, 남자 앵커. 요즘 뉴스데스크 이렇게 뉴스 9시 방송 2명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자, 예능이 이제 5명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7명이 안정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요, 방송을 보실 때, 예능 프로그램 볼 때요, 한번 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쉬어봐요. 딱 7명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요, 일단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사람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숫자, 본능이 7이라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아유, 훌륭해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말미와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케다 전법에 적산병과 흑산병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사케다 전법의 적산병이란 말은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요. 그렇죠. 양삼봉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흑산병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삼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양삼봉, 음삼봉과 양봉이 3개, 음봉이 3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케다 전법의 적산병, 흑산병과 성소장의 이거는 나입니다. 저예요. 자, 성소장의 다이아그램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잡혀가는데요. 그냥 영어로 썼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냥 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셨죠? 저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사케다 전법의 적산병, 흑산병인데요. 자, 일단은 이게 뭐냐? 이제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7은 넘어갔습니다. 이제 3이란 숫자를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몸으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일본의 어디요? 예, 목포는 항구다. 그리고 사케다 항구에서요. 유명한 혼마의 이론을 주식시장에 응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케다 5법 5가지 5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요. 금융회사 들어가기 전에 그전에는 자격증을 땄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폐지돼 버렸죠. 지금은 아이들이요. 대학교 나와서 은행 들어가고 증권회사 들어가면요.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요.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그 자격증 시험에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사케다 전법도 나오거든요. 제가 오랜 25년 동안 그거를 다 연구하고 다 뒤집어보고 다 해봤더니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케다 전법에 대해서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렇더라라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번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거예요. 자, 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사케다 5법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삼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이라고 그러고요. 어려워 보이죠? 별거 아니에요. 삼공이고요. 이거는 삼병입니다. 그리고 삼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각각의 3이라는 숫자인데 어떤 건지 시간 될 때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 4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삼봉천정형이래요. 자, 많이 들어봤죠? 삼봉천정형. 간단한 겁니다. 삼봉천정형은 어떤 의미냐면요.
위에 봉이 3개다 그 말이에요. 위에 봉이 3개다라는 거 삼봉천정형.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헤드 앤 숄더 이렇게 얘기하죠.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서 사면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사면 중장기 하락 추세. 여기서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중기 성향이 중기나 장기 투자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장기 하락 추세의 전환을 예고하는 패턴이다. 그래서 3번의 고점대를 형성하면서 전 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무너지는 유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 관점, 세상말로 패대기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시죠? 자, 많이 보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헤드 앤 숄더라고 그래요. 삼봉천장형. 그러니까 천장형.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예요. 그래서 사실 머리란 말은 인간한테 사람한테 쓰는 말이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머리라고 그러고요. 생각 못하는 동물이나 그리고 생선 이런 걸요. 우리가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외우기 위해서 대가리 앤드 어깨 쭉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요. 가장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부분에서 놀라운 게 이 라인이에요. 가끔 어느 방송 보니까요. 어떤 전문가 넥라인 그러길래 제가 무슨 얘기하나 봤더니요. 바로 누가 그래? 수사님, 넥라인이 뭐요? 그러는 거예요. 넥라인 뭐가지? 그랬어요. 뭐가지? 넥라인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 이 자리입니다. 목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넥타이, 목선이, 여기가 목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왜 목선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가 머리고요. 이게 이제 어깨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이 여기 있어요? 예? 이런 동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그려보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더니요. 그거였어요. 바로 거북이였어요. 거북이. 자, 거북이가 이렇게 생겼죠. 거북이 꼬리 있죠. 그죠? 감독님? 자, 요렇게 생겼죠. 머리가 이렇게 쓱 나오잖아요. 그죠? 거북이. 머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머리. 예, 거북이. 근데 거북이는 어깨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어깨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목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겠죠. 그래서 거북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북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때는요. 어디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매수를 여기서 하십니다. 되게 추천을 여기서 주죠. 그럼 잠깐 오르면요.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면 여기서요. 추가 매수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았는데 가지 않고 이내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점 넥라인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 이 자리 매도를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요. 매도를 못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해보고는 죽어도 안 팔잖아요. 이 시점에 매도를 하지 않고 주가가 딱 밀리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외치는 말 있죠.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5만 원이었었는데 여기가 4,200원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이 종목 나는 죽어도 안 팔아.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라는 얘기 하시죠? 줄 게 없어 이런 계접주를 애 아이들한테 물려줍니까?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매수를. 그러니까 항상 늘 이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는 다 꽃장사입니다. 이 꽃 파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아셨죠?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사키다 오범의 삼산 삼봉 천정형 헤드 앤 숄더 머리 앤드 그리고 어깨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는 이제 역 헤드 앤 숄더부터 시작해서요.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짚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델리 온에서요. 목요일 날 내일 목요일이거든요. 예, 공개 방송 무료 장중에 공개 방송 하시니까 그때 많이 오셔서요. 예, 오늘 하지 못한 얘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